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광명의 물리세계, 물리학 원편. 네, 처음부터 이제 정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속력과, 속력과 그 다음에 속도를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고 속도, 남의 속도 모르고 속도를 한번 비교해 보고 또 이와 관련된 그래프인 시간, 위치 그래프를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속력과 속도를 우리가 학습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동거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동거리입니다. 이동거리. 자, 이동거리라는 것은 자,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움직인 거리, 실제로 움직인 총거리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이동거리라고 합니다. 그냥 뭐 움직이는 거리, 우리는 이런 거리를 이동거리라고 하죠.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리는 먹을 거리를 좋아하겠지만, 재미가 없네요. 자, 우리는 이렇게 실제로 움직이는 거리를 보고 이동거리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될 개념이 뭐냐면은 바로, 변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마 물리학 원에서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단어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변이라는 것은 처음과 끝의 직선거리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방향까지도 포함하는 물리량을 보고 우리는 바로 변이라고 한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뭐 이동거리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자, 역시 이것도 역시 뭐가 됩니까? 이동거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녹색으로 정리하는 걸 보고 우리는 실제로 이동한 이동거리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A로 갔던 뭐 밑에 있는 B로 갔던 관계없이 A와 B의 전부 다 변이는 이 지점이 처음이고 이 지점이 끝지점이기 때문에 처음과 끝의 직선거리가 되기 때문에 A와 B의 변이는 바로 이 파란색으로 체크한 이게 바로 변이가 된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변이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방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선거리 몇 미터에 어디 방향으로 위쪽 방향, 아래쪽 방향, 동쪽 방향, 서쪽 방향 이런 방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변이라고 한다라고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방향을 포함하고 있는 물리량을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벡터라고 한다라고 여러분께서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포함하고 있는 물리량을 보고 벡터, 우리는 수업 시간에는 벡터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동거리와 변이의 우리가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변이는 직선거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이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동거리와 그 다음에 변이의 크기를 비교한다면은 직선거리인 변이는 작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동거리가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가 같을 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처음부터 이동거리가 뭐일 경우 직선거리다면은 처음부터 직선거리로 움직이는 이동을 직선으로 했다면은 바로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는 같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되신가요? 자, 그렇다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장을 한 바퀴를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운동장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자, 운동장을 한 바퀴를 돌았는데요. 네, 완벽하게 한 바퀴를 돌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때 운동장 한 바퀴를 200m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200m입니다. 자, 이때 바로 이동거리는 얼마가 되냐면은 200m를 돌았기 때문에 이동한 이동거리는 바로 그대로 200m가 되겠죠. 자, 그런데 변이는 처음과 끝의 직선거리입니다. 출발한 지점 그대로 여기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이는 얼마 간다? 변이는 0m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동거리와 변이의 차이를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속력과 속도를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속력을 우리가 한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력이라는 것은 시간 대비 얼마만큼 빨리 이동했는지, 시간 대비 이동 거리를 보고 우리는 속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시간 대비 거리가 많다면 그만큼 빨리 이동한 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분의 이동 거리를 우리는 속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때 여러분 시간은 여러분 세크를 쓰고요. 이동 거리는 미터가 되기 때문에 자, 속력의 단위는 바로 미터 퍼 세크가 된다라고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렇다면은 속도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와 비교되는 바로 속도는 남의 속도 모르고 속도는 자, 시간분의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자, 시간분의 자, 이동 거리를 쓰지 않고 뭐를 쓰냐면은 바로 변위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 속도는 시간분의 변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단위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세크를 쓰고요. 자, 변위는 역시 미터를 쓰기 때문에 속도는 뭐가 된다? 미터 퍼 세크가 된다라고, 역시 단위는 두 개가 똑같이 쓴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때 이 변이라는 것은 처음과 끝의 직선 거리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방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가 된다? 벡터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벡터를 포함하고 있는 이 속도도 역시 뭐가 되느냐? 바로 이 속도도 역시 방향을 포함하고 있는 물리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속도도 방향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역시 방향을 포함하고 있는 뭐가 된다? 바로 벡터가 된다라고 여러분께서 잘 이해를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력과 속도를 우리가 이제 비교를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한번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거를 그래프로 이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여러분 먼저 그래프를 표현하기 전에 그래프에 대한 기본적인 좀 개념을 좀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프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X축과 Y축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자, X축과 Y축의 관계는 X에 대한 Y값을 보고 우리는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X에 대한 Y값. 뭐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X가 일종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Y가 일종의 결과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인에 대한 결과값, X에 대한 Y값이라고 여러분께서 이제 기본적인 좀 틀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그래프를 보고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는 크게 두 가지를 기준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프는 바로 기울기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울기는 면적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때 기울기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보고 이제 기울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면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로 곱하기 세로를 보고 우리는 이제 면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은 어떤 거를 먼저 볼까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기울기와 면적을 보고 온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래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그래프를 일단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자, 이런 모양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때 기울기는 이런 기울기가 있고요. 이렇게 한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있습니다. 자, 이때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는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든 간에 관계없이 그냥 평균적으로 봐보자.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평균적인 기울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 한 점을 지나는 기울기는 한 점, 그 순간에 어떤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걸 보고 우리는 순간적인
순간적인 기울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토대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적용을 시켜볼 건데요. 어디에 적용을 하게 되냐면 바로 시간 위치 그래프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위치 그래프라는 것은요.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시간 위치 그래프라고 이야기합니다. X축은 시간이고요. Y축은 위치가 있는 것을 보고 시간 위치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래프라는 것은 x에 대한 y값입니다. 시간에 따른 위치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물리에서는 이 주로 x축에 주로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주로 시간이 와서 시간에 따른 위치, 시간에 따른 속도, 시간에 따른 가속도 이런 값들이 자주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 위치 그래프고요. 자, 이때 여러분 위치라는 것은 여러분 쉽게 위치는 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위치 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시간 위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는 여러분 무엇을 보면 되냐면요. 그래프를 볼 때 기울기, 면적을 보면 된다 그랬는데 면적 변이 곱하기 시간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무엇을 보면 되냐면요. 바로 기울기를 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기울기라는 것은 x분의 y, x에 대한 x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고요. 자, 이때 x는 시간이고요. y는 바로 위치, 변이가 되기 때문에 시간분의 변이를 보고 우리는 무엇을 한다 그랬죠? 바로 속도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바로 속도를 물어보는 그래프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속도를 물어보는 기울기는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한 점을 지나는 그래프가 있는데, 자,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는 평균적인 기울기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이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바로 평균적인 기울기, 평균 속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한 점을 지나는 기울기는 그 순간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그 순간의 순간 기울기인데 이때 기울기는 속도가 되기 때문에 바로 순간 속도가 된다라고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 위치 그래프를 본 김에 한 가지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화 추세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X축에 시간이 있고요. 자, Y축에 이렇게 위치가 있는 그래프가 있다 칩시다. 자, 이때 위치는 무엇이 된다? 바로 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때의 기울기는 무엇을 의미한다? 바로 속도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 그래프가 3개가 x는 시간, y는 위치인 그래프가 3개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하나는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하나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하나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때 기울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의 기울기는 어떻습니까? 기울기는 일정하죠. 이때의 기울기는 일정하게 되겠고요. 자, 이때의 기울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의 기울기는 점점 어쩌고 있죠? 기울기는 점점 증가를 하고 있네요. 이때의 기울기는 증가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 이때의 기울기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울기는 감소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때는 기울기는 어떻게 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라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기울기는 무엇을 의미한다? 속도를 의미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기울기 일정하다라는 것은 속도가 어쩐다는 뜻입니까?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이때는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죠? 속도가 증가하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때 기울기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는 어떻게 되고 있다? 속도는 감소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김광명의 물리세계 물리학 원편 오늘은 속력과 속도를 비교해 봤고요. 이를 통한 시간 위치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물리학 첫 번째 시간이라 내용이 조금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2번, 3번, 4번, 5번이고 계속해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오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나머지 뒤에 있는 가속도부터 해서 나머지 부분도 전부 다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